자, 프린트 다 받았죠? 저번에 얘기한 대로 수능 특강 변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못 받은 사람 없죠? 자, 우선 교재 펴보시면 그 주별로 하나의 주제 잡고 갈 거고요. 이제 레벨 3만 좀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레벨 3. 그래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략 4주에서 좀 5주 정도 이제 풀게 될 그런 내용인데, 자,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순열 한 챕터, 그 다음에 그 원래 EBS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냥 내가 올려놨어. 그래서 몇 개의 문제들은 조금 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거칠거칠해서 문제를 다듬는 뒤에 문제가 리빌드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하면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듄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 선생님이 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아이디어 전달하고 그 뒤에 이제 리빌드 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좀 쉬운 문제는 조금 어렵게,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좀 약간 과한 문제는 조금 쉽게 해서 좀 난이도를 균질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에 관련된 얘기고요. 너희들 레벨 3 파트가 첫 단원이, 그러니까 원래 본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게 선생님이 지금 해놨어. 그래서 첫 단원이 레벨 3가 3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개의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가져왔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펴봐, 폈니? 첫 번째 페이지에 선생님 주제가 4개, 원순열, 함수와 경우의 수 2가지, 최대한 길잡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열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단원의 세부 내용들을 전달하지는 않을 거야.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문제는 좀 잘 낸 편이긴 한데 EBS 원 문제가 프린트 있나요? 없어? 프린트 없어. 원래 문제가 잘 낸 거긴 한데 잠깐만 마이크를 얘를 쓰자. 나도 마이크 잘 낸 문제이긴 한데 뒷부분에 계산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뒤로 문제로 바꿨는데요. 뒤에 문제도 좀 수정을 합시다. 어제 또 밤에 또 바꿨어. 문제를 계속 만드는 중이라서. 자,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유기의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 그 가족권. 가족권을 홀수 대신에 또다시 짝수로 바꾸시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102분의 이렇게 f 102분의 f 101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마이크 빼고 가자. 그냥. 자, 문제 잠깐 봅시다. 문제는 잠깐 볼게요. 자, 리빌드 2번이라고 돼 있어. 유기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n개의 부채꼴로 원판을 나눈 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각 부채꼴에 하나씩 적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할 거다. 가족권 다시 짝수는 이렇게 바꿉니다. 짝수를 적은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짝수는 이웃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나조건 1을 적은 숫자와 n을 적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과 n은 이웃, 끝수죠. 이웃하지 않도록 이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자연스럽게 이런 류의 문제라면 짝수와 홀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짝수 패턴과 홀수 패턴을 나눠야 되겠죠.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저기 있는 n이라고 표현된 이 녀석이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일 거야. 이 자체가 짝수인 경우와 이 자체가 짝수가 아닌 경우가 다르다라는 건 좀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배치하는 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비대칭일 수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킬러 형식으로 문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얘 때문인 거예요. 얘. 자, 우선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1번. n이 만약에 2k야. 그럼 차분히 다시 n이 2k야. 그럼 여기에는 짝수가 k개가 있겠고 서로 다른 홀수가 k개가 있어서 대칭형이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요. 짝수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1과 n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 그대로 짝수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교대로 놓으면 되고 사실 원위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1과 n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하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1과 지금 여기서 쓰게 될 2k가 이웃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맞지? 됐지? 그런 얘기다. 자, 그럼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짝수가 이웃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배치할 때 내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를 배치하고 얘들을 끼워 넣었다고. 맞지? 그 생각에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옆에다 풀면 우선은 홀수를 먼저 원배치하고요. 홀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짝수를 배치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홀수를 배치하고 짝수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짝수를 배치할 건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2K 자체 마지막 수 이게 짝수에 지금 누가 포함되냐면 이게 포함되는데 두 개가 인접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차분히. 자, 원탁이 있어요. 여기에 홀수를 배치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K개의 홀수를 원탁에 배치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요. 다시 서로 다른 K개의 홀수를 원탁 위에 배치한다. 자리 배치가 없으니까 홀수를 배치하는 걸 내가 그냥 빨간색으로 얘기할게.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K-1의 전체 팩토리알이야. 그러니까 그냥 홀수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홀수가 지금처럼 배치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자. 자, K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K개를 표시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4개처럼 그냥 보이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거기에 짝수들을 배치할 거야. 짝수가 들어가는 위치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짝수는 지금처럼 또 K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복잡하진 않다고. 그런데 이 빨간 놈이 배치된 곳에 어떤 자리인가는 분명히 1이 있을 거야. 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1이 있어야 돼. 맞죠? 다시요. K-1 팩토리얼을 배치하면 어떤 위치인가에 1이 배치가 돼 있고 이 핑크가 배치된 상태라면 이제 자리는 구분이 생긴다. 이제 직배열인다.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이 K가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놓으면 요 다음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이 K가 배치될 위치가 제한이 돼 있다고. 그 녀석이. 1의 좌우를 뺀 나머지 자리에 배치돼야 되겠죠. 짝수가 들어갈 위치는 K자리야. K자리. K개의 자리인데 1 옆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붙은 걸 먼저 배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K-2라고 써야 되는 것 같아. 맞죠? 됐지? 그러면 어딘가 이 K를 놨기 때문에 이제 나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잘 배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냐면 마지막에 파란색. 여기에는 이제 짝수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짝수가 몇 개가 남냐면 그냥 짝수가 K-1개가 남고요. 이 녀석은 그냥 직배열이라고. 직배열. 왜? 얘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다 구별되어 있는 거야. 서로 구별되어 있는 자리에 구별된 것들을 서로 구별된 자리에 서로 다른 것들을 배치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뭐야? 직배열이다. 요 정도까지만 물어봐도 시험 시간에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요. 정리하면 얘는 얼마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K-2 곱하기 그다음에 이러면 좀 숫자가 과하죠. K-1 팩토리알 전체 뭐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죠? 근데 첫 번째 경우 다시 말하면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렇게 풀기 불편한 내용은 아니다.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딱 본다. 자, 이 문제가 어렵게 선생님이 또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이 K- 이것 때문이야. 얘를 생각하는 게 꽤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다 씁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그 n이 홀수가 되는 경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지금 보다시피 어쨌든 홀수를 먼저 쓸게요. 홀수는 K개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해. 그죠? 그런데 짝수는 그거보다 하나가 부족해서 K-1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됐죠? 그런 얘기야. 그리고 홀수가 K개, 짝수가 K-1개다. 맞죠? 그런 얘기? 그런 상태.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제약 조건을 보면 짝수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홀수를 배치하고 이제 짝수를 끼워 넣겠다는 그 생각의 순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뭘 봐줘야 되냐면 1과 이렇게 서술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수인 홀수 1-K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는 괜찮았던 게 뭐냐면 그냥 짝홀로 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편했는데 얘는 그냥 둘 다 홀수잖아. 그러니까 홀수를 배치할 때 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분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차분히 생각을 해봐. 이제 다음부터는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 시간을 좀 주면서 이렇게 좀 갈게요. 선생님 프린트를 그때그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우선 좀 끌고 가볼게. 봐봐. 1하고 2K-1이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얘를 배치하면서부터 벌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치? 자, 봐봐요. 이런 생각이야. 자, 우리가 만약에 홀수들을 배치를 먼저 할 거다. 그럼 저 색대로 먼저 한다면 홀수를 선생님이 핑크라고 생각을 할게요. 또 빨간색. 그럼 홀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거 아니야? 이건 조금 많게 씁시다. 이런 식으로. 5개처럼 보이게 해놨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얘들을 배치했을 때 요들 사이사이에 짝수들이 들어갈 건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짝수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빈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이야. 네, 맞죠? 그럼 여기에 짝수들을 넣을 건데 하나, 둘,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됐을 때 여기에 1하고 2K-1을 가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고민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냐? 자, 봐. 최초에 지금처럼 홀수를 배치할 때 만약에 1하고 2k-1이라는 수를 인접하게 홀수를 배치했다면 무조건 요 사이에 짝수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처음에 홀수를 배치할 때 얘가 애초에 지금처럼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굳이 이 자리에 짝수를 넣던 안 넣던 상관이 없는 거야. 케이스가 다르다고. 다시 가겠습니다. 홀수를 먼저 배치하고 짝수를 끼워 넣을 거야. 그런데 1과 2k-1이라는 홀수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또다시 분류할 거냐면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최초 홀수 배치할 때 이런 서술 홀수를 배치할 때 1과 혹시 2k-1이 인접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접되었다면 그리고 파란색 1과 2k-1 사이에 반드시 누구를 끼워 넣어야 된다? 짝수를 끼워 넣어야 된다. 다시 위로 가서 두 번째 경우는 그럼 어떤 거냐 여기서 홀수 배치할 때 애초에 1과 2k-1이 인접되지 않았다면 사이사이에 짝수를 끼워 넣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 우리 첫 만남 했을 때 얘기 기준을 잡고 분류하는 게 제일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배열이라면 그게 조금 더 헷갈리게 보이더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봤더니. 그리고 원래 문제는 또 뒷부분에 계산도 이거 다 풀어놓고 계산하느라고 또 10분 걸리는 그런 문제가 돼버려서 그런 것들을 좀 깎아버리려고 합니다. 다시요. 홀수를 배치한다. 1과 2k-1을 인접하게 배치하고 여기에 반드시 짝수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에 짝수를 넣겠다.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보통 홀수가 지금 K개야. 자, 봐봐. 홀수가 K개다. 홀수가 K개인데 지금처럼 1하고 2k-1이 붙은 것처럼 배치를 할 거다.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기본 교재에서 많이 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엔 k-1 묶음 전체 배치하고 그 다음에 1과 2 이 부분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 뭐라고 쓸 건데? 다시 봐봐. k-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이거예요. 뭐 인접하게 원탁 배치. 그러니까 k-1 묶음을 그냥 원탁에 배치하는 거니까 k-2 팩토리얼이 되고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꾸면 다른 거니까 이게 바로 1과 2k-1이 인접하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쓴 거냐면 어딘가에 1하고 뭐 좌인지 우인지는 모르겠지만 2k-1이 붙어 있어서 이쪽 자리 사이에 반드시 짝수 하나를 꽝꽝꽝꽝 넣어줘야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 한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짝수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짝수가 지금 k-1개가 있으니까 k-1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뭐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의 선택의 경우의 수 바로 뭐야? 이 자리는 1과 2k-1 사이에 넣을 짝수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또 k-1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끝내지 마십시오. 선생님하고 6주 전에 봤을 때의 기억. 빈자리도 자리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뭔 소린데. 자, 봐봐. 여기에 지금처럼 짝수를 하나 넣었어. 그러면 사이사이가 몇 개가 비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비어있죠. 실제로는 뭐라고 써야 돼? k-1개의 자리가 있어. 여기 이제 자리의 수야, 자리수.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될 텐데 짝수가 몇 개 남냐고요. 짝수가 k-2개가 남아. 이제 여기서 헷갈려 또. 짝수가 k-2개가 남는데 잖아. 그죠? 다시 짝수는 k-2개가 남는데 자리는 k-1이야. 근데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라고. 맞아? 이거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요거 서로 다른 k-1 자리에 k-2개 짝수를 집어넣으면 그냥 만약에 넣는다면 첫 번째 들어갈 짝수는 k-1, k-2 해서 2 겠지만 실제로 봐봐. 이거 k-1 팩토리얼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게 왜 또 틀리나 봤더니 이걸 이제 k-2팩이라고 쓰더라고. 도대체 왜 그렇게 썼나 봤더니 다시 봐봐.
짝수가 k-2개 남아있으니까 그걸 배열하는 거야. 이미 원탁에 뭔가를 놨기 때문에 집어넣고 정리하는 건 이젠 직배열이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k-2개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지. 잘 생각해봐. k-2개 짝수, 이제 첫 번째 짝수가 어딘가 자리를 잡아. 그럼 걔의 선택은 k-1. 그 다음 k-2. 해서 마지막에가 선택은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k-1, k-2, 해서 2. 그럼 k-1 팩토리죠. 팩토리얼이죠. 그럼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쨌든 빈자리가 하나 있을 텐데 그 빈자리도 대등하게 놓고 배치하는 거랑 똑같게 보일 거야. 근데 후자로 외우지 말고요. 지금처럼 다시 k-2개의 짝수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이제 k-1개가 남았어. 이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k-1,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도 k-2, k-3, k- 이래서 어디까지? 2까지라고. 근데 그걸 서술한 건 마치 뭐처럼 k-1 팩토리얼인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요. 맞죠? 여기 이제 6이 오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k-1, 이게 k-2 팩토리얼이니까 정리 안 해도 되는데 정리를 굳이 하자면 또 2 팩토리얼 곱하기 k-1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이라고 서술을 해도 되고 그냥 놔도 될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이따 뭐 정리하고 약분할 거라서 이렇게. 케이스 첫 번째가 끝난 겁니다. 여기도 봐요, 이제. 1과 2k-1이 인접하지 않는다. 문제가 조금 과중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요. 1과 2k-1이 인접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제 여사건 개념이죠. 자, 인접하게 얘들을 배치할 때와 인접하게 배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가 얼마냐 하면 그냥 홀수를 배치하는 전체 경우 중에서 1과 2k-1이 인접하는 경우를 빼고 짝수를 제약 없이 배치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봐. 뭔 소리냐면 봐봐. 그냥 홀수를 배치한다면 k-1 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냥 홀수를 배치하면. 근데 1과 2k-1이 인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빼주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k-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설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래요. k-1 팩토리얼, k-2 팩토리얼 요거 뺀 거라고. 그럼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이거야. 1과 2k-1이 인접하지 않게 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뭐가 또 아무 상관이 없어? 애초에 1과 2k-1은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 있는 나 조건은 이미 만족한 거예요. 이제 짝수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짝수가 뭐냐면 여기 또 조심. 지금 짝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k-1개가 남아있다고. 그런데 지금 빈자리, 다시 말하면 넣어야 할 자리, 뭐 사이사이라고 합시다. 사이사이에 자리는 k개가 있어, k개. 그럼 여기 또 k-1 팩토리얼이라고 쓰지 말고요. k 팩토리얼이 되겠지. 왜냐하면 홀수가 쭉 들어가서 홀수가 이렇게 지금 5개처럼 보이고 그러면 지금 아무 제약 조건이 없는 거야. 짝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k 자리라고, k 자리. k-1개 짝수가 k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딘가 빈자리가 하나 생기는 건데 그 빈자리도 대등하게 보고 그냥 배치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부분을 헷갈리게 될 거다라고 마지막에. 문제는 이렇게 또 풀고 나니까 이렇게 깔끔하진 않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묶어낼게요. 묶어내면 k-2 팩토리얼을 묶어내면 여기는 k-1이 남고요. 그죠? 맞지? k-1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잠깐만 k-3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k-3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되겠네. 정리합시다. 따라서 홀수일 때 경우의 수는요. 요거 좀 다시 좀 가져와 볼게요. 2팩. 문제가 있어.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곱하기 3팩인가 보다. 끝까지 공통인수 묶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뭐 어떤 게 공통인수가 있냐면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봐야죠. k-2 팩토리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는 걸 좀 써보면 2. 그럼 얘는 뭐가 남냐면
K-1 하나 덜렁 남을 것 같고, 여긴 플러스 K-1 팩토리얼 나갔으니까 얘한테는 K가 남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저 뒤에는. 얘는 뭐가 남는 거냐, 근데. K-2 팩토리얼 나갔고, 다시 얘 나갔고, K-1 팩토리얼 나갔고, 이상한데? 잠깐만요. 2팩. K-1 팩토리얼의 제곱. 기다려봐. K-2 팩토리얼. 이거 잘못 썼다, 여기. 그죠? 옮겨 쓰기 잘못 썼네. 이게 뭘 옮겨 잘못 썼냐면, 여기 K-3인데 이거 잘못 썼다. 쏘리. 다시. K-2 팩토리얼 빼고, K-2 팩토리얼 빼면 2 곱하기 K-1 하나 남고, K-2 팩토리얼 빠졌고, 이 K 남고, 어절시구리 K-3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정리하면 얘는 K-1 팩토리얼이고, 여기 K-2 팩토리얼이고요. 여기는 K제곱. 그럼 마이너스 3K 하니까 마이너스 K. 그죠?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 만나 좀 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얘는 K-1 팩토리얼, K-2 팩토리얼 하고 K 플러스 1, K-2 어떨 때? n이 2K-1일 때 경우의 수 F2K-1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쓰자면 F2K-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쪽을 다시 정리하면 얘는 얘는 F2K인 거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원래 문제풀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원래 문제를 보면 이게 짝수가 분모일 때랑 홀수가 분모일 때를 케이스를 또 나눠가지고 사실은 추론해야 돼서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뒷부분은 어떻게 깎은 거냐면 이제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 F 어디 갔냐? 이렇게 풀자고. F 101과 F 이 정도면 계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F 101과 F 102. F 102. 요거죠, 요거. 어디 갔어? 요거. F 102는 이 K에다가 51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잘 봐, 이것도 K에다가 5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분모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51, 49 곱하기 51 집어넣어 주니까 50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지 의미가 있겠고. F101 내가 이렇게 바꿔놨죠 지금. F101은 여기다가 얼마 여기다가 51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여기다가 51. 잠깐 좀 써볼게요. 50 팩토리얼, 49 팩토리얼, 51 집어넣으니까 52, 49 그대로 따봅시다. 50 팩토리얼, 49 팩토리얼, 52, 49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면 50 팩토리얼 하나 지워지고 49, 49 지워지고 그럼 뭐가 남냐면 요거 지워지니까 50 그리고 52 답 끝. 그래서 25분의 26.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계산을 살려봤냐면 팩토리얼의 계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합적으로 복잡해서 이제 그렇게 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25분의 26이죠? 두 개 더하면 51. 답은 51에 맞춰줍시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원래 문제를 좀 최대한 보정을 해봤다.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연습하기에는. 이 상태로 문제를 직접 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예. 케이스 분류한 거 다시 꼭 기억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평범함. 두 번째, 홀수일 때는 결국엔 첫 수와 마지막 수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문제를 이제 어떤 뭐 지옥으로 끌고 가는 형태다. 그럼 이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짝수를 집어넣을 거냐, 애초에 떨어뜨려 놓을 거냐,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하다. 그래서 결국엔 전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일일이 구해볼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있었던 게 원래 출제자가 원했던 건 그 팩토리얼의 계산법도 좀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너무 과해. 그래서 지금처럼 요 정도 숫자가 되게 커 보이긴 하지만 팩토리얼의 계산 방법 정도로 좀 끝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1입니다. 문제 괜찮지? 이 정도면. 네. 요거는 거의 선생님이 좀 바꾸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6페이지로 살짝 넘어갑시다. 이거 왼쪽만 좀 지울게요. 왼쪽. 그리고 나머지는 또 풀만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풀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만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집합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6페이지 EBS 오리지널. 원래 문제는 이거야. 이 문제 좋아. 선생님이 나오지만 나오지 않으리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엔 함수의 정의들이나 함수의 성질을 활용한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야. 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전통적으로 좋은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은 아주 좋은 문제. 이건 EBS 원래 문제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패스하고 뒷페이지로 가봤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리빌드 두 가지야. 선생님이 어떤 문제의 어떤 제작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4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집합이 있어요.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예요. 예, 원소 하나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이제 거의 그대로 준 거예요. 함수 f 중에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x라는 집합은 자 4번이야. 1, 2, 3, 4, 5, 6이다. y라는 집합은 1, 2, 3, 4, 5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수 중에서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이라는 녀석의 함수값과 2라는 녀석의 함수값, 요거는 제가 끌고 가고요. 그 다음 문제는 너희들한테 시간에 잠깐 줄 거야. 자, 봐. 요것들을 합했다 6이야. 그럼 얘가 뭐겠어? 야, 이게 분류하라는 얘기 아니야. 쪼개라고. 1하고 2가 알 수 있는 것들의 자연수합으로 쪼개라고. 그건 좀 이따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조건이 이제 문제를 또 완성하고 있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요. 치역이 3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이 3개밖에 선택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통해서 2개를 결정할 거고 얘를 통해서 2개가 결정된 거에 플러스 1일 수도 있지만 조심. 얘를 통해서 하나만 결정될 수 있고 2개를 더 가지고 자, 네가 기준이구나. 너를 가지고 분리해보자. 어떻게 쓰면 되겠니? 얘는 1 더하기 5 혹은 5 더하기 1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대등할 거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또 어떤 게 있겠어? 2 곱하기 4 그리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 사실은 얘들이 숫자는 달라지지만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요거 하나 잘 구하면 곱하기 4가 될 수 있을 거야 정도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럼 달라지는 건 3, 3이라고. 그럼 케이스는 얘는 전체적으로 두 종류다라고 보는 게 좋아. 두 종류다라고 보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누고 치역이 3개가 되도록. 그래서 왜 두 종류인지 눈으로 바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아, 요럴 때랑 요럴 때가 지금 경우의 수 입장에서 대등한 경우겠구나라고 빨리 끊어내셔야 되겠고, 아 너만 따로 끊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낸 거라서 해볼 만한 문제. 자, 가볼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왔어 이런 류의 문제는. 첫 번째 케이스 가봅시다. 오늘 목요일이지 우리. 수요일이네 오늘? 목요일이죠? 아, 우리 어제 쉰 거 맞지? 예, 날짜 감각이 없습니다. 케이스 1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어떻게 투표를 하셨나? 아, 너 여기 전체 쉰 거지 어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어제 뭘 하셨길래. 투표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대표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딴 데서 달렸거나. 어쨌든 여기 케이스 1 첫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1호, 5일, 24, 이거 한번 보자고 이거. 뭔데 그게? 자, 봐. 1하고 2라는 녀석이 잘 봐. 얘는 지금 순서를 결정한 거예요. 그럼 뒤바꿔도 같은 경우일 거니까 1이 1로 가고 2가 어디로 간 거예요? 2가 5로 간 그런 케이스를 보자고요. 지금. 맞지? 야, 그렇다면 얘네 둘은 이미 대응된 거야. 그럼 난 플러스 1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뭘 하면 될까요? 2, 3, 4, 셋 중 몇 개? 한 개가 치역이 될 수 있겠죠. 이건 3C1이라고 하고 뽑고 그리고 그러니까 곱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뭐 2라고 지정을 해도 대등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반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잡고 이제 나머지 원소를 대응시킬 거니까 그때 어떻게 써주면 돼? 3, 4, 5, 6만 보내자고. 3, 4, 5, 6만 보낼 건데 이 녀석 어디로? 1, 5 하고 아까 선택한 2. 근데 지금 잘 봐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요. 1, 5는 얘들이 이미 대응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뭐냐면 이건 이미 대응이 된 상태야. 이미 치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얘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얘가. 맞죠? 2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지. 이 문제가 이제 레벨 3가 된 건 딱 요 순간이죠. 3, 4, 5, 6을 대응시킬 거야. 어디로? 1, 5 그리고 어느 하나 플러스. 예. 대응시켜야 되는데 너에게로만 가면 안 돼. 힌트 다 던졌습니다. 다시요. 1, 5는 이미 치역으로서 2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치역이 되어야만 해. 근데 만약에 얘들이 이쪽으로 쏠리면 그렇게 될 수 없어. 이 사건으로 가야죠.
너의 선택 세 가지. 세 가지. 3의 4제곱. 이게 전체 대응. 그래서 이거 중복순열이구나. 어쨌든 단원으로는 중복순열이구나. 에서 갑시다. 노란색으로 갈게요. 니들한테 다 간 거 빼야지. 그럼 끝나는 거야. 얘들한테만 갈 수 없단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답은 그래서 어떻게 써줘? 3C1 곱하기 너가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81에서 16 빼. 65인가요? 65 곱하기 3. 잠깐만. 31, 다시. 잠깐만. 선택 세 가지. 81. 16. 잠깐만. 15. 바꿨지 뭐. 계산이 지금 3, 5, 15, 3, 6, 18, 195. 여기까지. 잠깐 좀 생각해. 이게 맞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색깔 구분해 놓은 거. 너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대응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빼야 되겠죠. 195. 그 다음에 딱 봐봐. 이걸 다 따로따로 구할 거냐고. 지금 다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고 이게. 195 곱하기 4. 지금 수특의 레벨 3의 그 두 번째 문제는 그냥 거의 똑같아. 이 풀이가. 내가 지금 숫자만 지금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4, 5, 20, 9, 4, 36, 4, 1. 780인가요? 어쨌든 곱셈이 좀 힘드네요. 780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요 케이스 끊어내.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요. 케이스 두 번째는 좀 다르구나. 뭐가 달라? 3, 3. 그래서 여기 슬쩍 그렸다가 넘어갈게요. 3, 4, 5, 6이고요. 1, 2, 3, 4, 5인데 너랑이 다 3으로 갔고 3으로 갔으니까 난 두 개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다시 이 나머지 원소 1, 2, 4, 5에서 두 개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네 개에서 두 개, 치역이 될 수 있는 거 두 개를 찾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중에 1, 2다. 이렇게 놓고선 지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좀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이 부분이 좀 더 복잡해요. 자, 다시 봐봐. 3, 4, 5, 6이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지금 이미 얘는 뭐야? 대응이 된 거야. 이미 이건 치역에 포함돼.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 중에 1, 2라는 걸 내가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1,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6가지 중에 대등한 하나로 얘를 이렇게 들려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꽉 채워야 된단 말이야, 꽉. 그럼 아까랑 왜 다르냐 하면 아까는 되게 심플해요. 2만 채우면 됐지만 이번엔 1, 2 전체를 채워야 된다고. 그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갑시다. 전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반드시 대응됐으니까 3하고 1로만 갔거나 얘는 이미 갔으니까 3하고 2로만 가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리고 하나 더. 느낌상 얘한테만 가거나 얘한테만 가거나 얘한테만 가거나. 맞죠? 그런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아니 쓰고 내가 조심할 걸 써드릴게요. 그냥 얘는 가자. 3의 4제곱에서 잘 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1하고 3에게만 가거나 2하고 3에게로나 가면 안 돼. 이렇게. 두 개밖에 채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뺄 거야. 두 가지. 어떤 경우죠? 얘네 둘에게로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쓸 건데? 2의 4제곱이고요. 조심. 두 개를 꽉 채운 걸 빼야 되니까 또 그 사이에서 또 하나로만 간 걸 이렇게 빼야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렇잖아. 이게 두 개로만 간 걸 빼야 된다고. 두 개로만 간 걸 또 빼야 된다고. 거기서 또 뭘 뺄 거냐면 야 너한테만 가거나 너한테만 가거나 너한테만 간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빼야 되지 않나? 그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면 야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라고 해서 조금 잠깐 좀 관찰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써드렸으니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 내 수업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니들 생각을 해야죠. 이게 맞는지. 잠시만요. 가면 애초에 안 된다. 우선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따라서 몇 개 나오니 지금?
81, 14,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 얼마야? 31, 50. 그죠? 6 곱하기 50. 그 얼마? 300. 자, 다시 봐봐. 여기에서 이미 3은 치역이 됐어. 맞죠? 이미 3은 치역이 됐어. 이미 3은 치역이 됐어. 얘는 치역이 포함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2개를, 어머, 추가로 2개가 더 들어가야 돼. 골랐어. 사시. 맞죠? 그럼 전체 대응의 관계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빼야 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냐면 3과 1이 쌍만 되는 경우. 그럼 이건 치역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맞지? 3과 2가 쌍이 되는 경우.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치역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과 1이 쌍이 되는 거 이거 조심. 치역이 2개로만 가는 경우. 그러니까 2개로만 가는 거니까 얘가 또 이쪽으로 쏠리면 안 될 거 아니야. 2개로만. 얘 빵! 이렇게. 그거 빵! 이렇게 2가지를 빼야 된다. 그리고 또 뭘 빼야 된다고요? 이렇게 쏠리면 치역이 하나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어쨌든 이거 뭐야? 50이네? 맞죠? 그럼 6 곱하기 50 하니까 답은 300. 얘 얼마야? 780. 300. 10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냥 똑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형이 좀 약간 기초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5번을 만들었고요.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5번. 그 뒤에 문제. 고민해 보시고. 뒤에 문제 느낌 분명히 달라. 포인트 안 받았냐. 뒤에 문제 느낌이 분명히 달라요. 자, 시작. 1분 30초. 생각의 방법은 똑같은데 조금 복잡해졌죠. 두 개를 골랐고 여기서 질문이 들어옴직한데 이쯤에서 질문이 들어옴직한데 하여튼 뭐 질문 생기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들어옴직하다. 질문이 들어옴직 니들이 질문 안 하면 내가 질문. 왜? 질문이고 5번. 답 나왔나요? 답은 405여야 돼. 생각은 거의 똑같아. 단지 3개로 쪼개지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
자, 봅시다. 자, 선생님 문제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지금 답이 405가 나와야 될 거야. 405. 근데 근거는 거의 비슷해. 근데 내가 여기서 좀 멈칫멈칫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문제 들으면서 여기가 좀 이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질문이 없나요? 내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왜 여기가 3이 아니고 2냐고. 요거. 대단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혼자 집에서 고민할까 봐. 잘 들어. 그냥 막 대응시켰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막 대응시킨 것 중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걸 빼야 되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건 이 세 개가 치역이 되지 않는 걸 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한테 이제 이거 문제를 풀어주면 선생님 여기가 3 하고 2의 4제곱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3이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한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거야. 선생님 1, 3이 치역일 때랑 3, 2가 치역일 때랑 1, 2만 치역일 때요. 또 빼야 되지 않냐고.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경우에 1, 2가 치역인 건 이미 3은 치역이 돼 있으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거야. 빼면 돼, 안 돼? 안 돼. 두 개밖에 없다고 지금. 다시 갈게요. 1, 3으로만 가거나 3, 2로만 가는 것만 빼야지. 그 얘는 한 군데로 간 거 다 빼야지. 여기가 왜 2냐 요거를 내가 역질문한 거예요 지금. 질문 안 하셔서 뭐 이해가 잘 됐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이렇게 서술해줬어. 여기 봐 5번. 5번도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이 정도면 뭐 번호 한 17, 18번 위치나 뭐 26, 7번 위치면 딱 괜찮은 정도.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번호대가. 자 문제 봐. 1, 2, 3, 4, 5, 6에서 1, 2, 3, 4, 5로 갈 건데 이 세 개의 합이 6이다. 그럼 이건 이 자연수를 분할해야 돼. 쪼개야 된다고. 그럼 너희들이 쪼갤 수 있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요거 쪼개가지고 하나 더 줘서 1 더하기 4와 조심 2 더하기 2에서 총 3개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F1과 F2와 F3이 띠로링 이게 얼마? 1, 2, 3이 되는 경우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나 조건을 그냥 만족하잖아. 치역이 이미 3개니까. 그럼 배치만 하면 된다고요. F1, F2, F3이 서로 다른 1, 2, 3으로 가야 되니까 얘의 배치는 3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심. 내가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야, 4, 5, 6도 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4, 5, 6도 1, 2, 3으로 가야 되겠죠? 3, 3, 3이야? 요거 그냥 쉽게 가야 돼. 3, 3, 3. 됐죠? 케이스 2. 케이스 2에서도 조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케이스 2는 어떤 거냐? 1, 2, 4야. 또 써드려. 1, 2, 3, 4, 5, 6.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은 우선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화살표 날려놓고 걷어내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화살표 나가는 방향의 선택, 경우의 수,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조합 혹은 순열. 조합 혹은 순열. 뭐 이 정도. 봐. 1, 2, 3, 4, 5라면 이게 지금 1, 1,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1, 4.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는 치역을 2개밖에 못 가져가. 1, 4. 그러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죠. 2, 3, 5, 3개 중에 다시 이것도 그냥 쓰기만 할게요. 2, 3, 5,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치역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 그럼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셋 중에 이렇게 추가했다. 그럼 1, 2, 4가 치역이 되게.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잠깐 밑으로 또 내려갔어. 그럼 이제 결국엔 1하고 2하고 3은 다 날아갔으니까 4, 5, 6만 보내면 돼. 4, 5, 6만 어디로? 1하고 근데 이미 치역이야 애들은 4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근데 위에 여기 봐요. 여기서 조심해. 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하나 골라서 치역 추가했으면 이제 문제는 요 1, 2, 3이 가야 될 거 아니야. 1, 2, 3이 1, 4로 가야 돼. 별 얘기는 아니에요. 1, 4야. 그러니까 어떤 두 개는 여기로 와야 돼. 그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를 해놓고 여기다 2를 쓰는 애가 있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르고 뭔가 또 배치해야 되는. 내가 이미 말해서 다 끝났어 지금. 서로 다른 세계에서 1로 가는 걸 고르면 되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1하고 4를 또 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집어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되게 미세한 실수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죠. 다시 아니야. 그냥 고르면 끝나. 고르면 1, 1, 4 어딘가로 애들이 간 거라고 그러면 더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알았지? 이런 부분에 좀 주의. 혹시 2나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또 다른 매체는 없다. 그냥 이렇게 선택되면 얘는 치역 추가한 거, 얘는 1, 1, 4에 1, 2, 3이라는 정의의 원소가 대응됐다. 그냥 끝난 거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4, 5, 6을 1, 4, 2에 배치하는 경우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죠? 4, 5, 6을 여기 1, 2, 3에 배치. 근데 잠깐만. 얘네 둘은 이미 이게 대응된 거야? 이미 대응된 거라고. 맞죠? 그럼 이제 아까처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를 너한테 넣었을 때 얘를 빼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얘를 빼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쓸 거니? 3의 4제곱 너한테로만 간 거 빼. 이렇게. 더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로만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생각할 게 없죠, 이거. 그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9에다가 81 빼기 얼마야, 이게? 16. 그러니까 5, 65. 65 곱하기 9. 9, 5, 45, 69, 54. 맞나요? 585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다시요. 3, 3은 9에서 3의 4제곱 81. 16이죠, 그죠? 어디? 뭐?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세제곱.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어쨌든 넘어가. 미안해! 자, 다시 3개로 간 거니까 333이죠? 그지? 됐습니다. 잠이 다 깬 줄 알았더니 안 깼구나. 27에서 8이다. 얼마? 19. 99, 81, 171. 맞나요? 이렇게. 오케이. 됐어? 어이구,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째가 또 요거보단 조금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케이스 세 번째는 역시 이거야. 2, 그려놓고 옆으로 좀 갈게요. 그려놓고 옆으로 갑시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로 갈 건데 1, 2, 3이 몽땅 어디로 간 거야? 2로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치역이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골라서 치역 추가할 거야. 그걸 뭐 1,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옆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그릴게요. 1, 다시 4하고 5하고 6이 이제 갈 건데 이미 2는 치역에 추가됐어. 요거. 그지?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추가될 놈을 그냥 내가 1, 3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그지? 그럼 똑같이 가. 이건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자, 이제 여기서 똑같아. 너에게로만 가거나 너에게로만 가면 안 돼. 근데 금방 했던 얘기. 얘도 빼야 되는 거야. 아니? 얘에게로만 가면 조건 부합하니까 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2가지를 뺄 거야. 둘로만 가는 거. 둘로만 가는 걸 뺄 거야. 그리고 한 군데로 확 날아간 거 다 뺄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빼기 2 빼기 3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아서 연결해서 쭉. 그래서 원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3개 문제 연습하면 좀 뭔가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면. 아, 그래. 너는 6 곱하기 27 빼기 6, 22, 15, 12? 그러니까 얼마? 7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얼마 나오니? 27. 계산한 거 좀 볼게요. 이게 27, 이게 162가 나와 있는데. 맞나? 162. 162, 171, 72, 5, 0, 4 맞나요? 그죠? 405. 이렇게 정리가 되네. 괜찮다. 이 문제. 됐죠? 405. 다시 얘는 162, 여기 171, 결과적으로 72.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 정도면 잘 변형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5번이었습니다. 리빌드.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은 문제다. 여기까지. 꼭 나온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는 게 좋겠다까지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정리요. 지워. 이쪽은 좀 지울게요. 정리하세요. 필기하시고. 또 보니까 그 레벨 3 문제가 또 어려웠다 쉬웠다 그러는데 온도차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3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좀 어렵고 한 2문제 정도는 괜찮거나 오히려 미적분 문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미적분 문제는 뭐 킬러 문제까지 넣지 않아서 미적분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수투도 좀 그렇고 한두 개의 문제가 문제죠. 그죠? 선생님이 지금 미적하고 그다음에 수투 그리고 수원도 다 지금 것처럼 레벨 3를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 두는데 예전처럼 선생님이 좀 찔끔찔끔 끊어가지고 주별로 이제 스페셜 초이스 형식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통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삼시사 선생님 부교재 채택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교재가 안 와서 오늘은 지난주처럼 그냥 과제를 따로 드리고요. 교재가 오면 그거에 맞춰 선생님이 숙제를 다시 배부할게요. 물론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빨리 풀어도 되는데 뭐 주당 3개의 단원씩 끊어서 한 6주 정도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삼수단은 오는 대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리 배치 문제, 아니 최단기 일잡이 문제.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조심해야 돼. 이 문제. EBS 오리지널 원래 문제 봅시다. 6번. 원래 문제는 좀 분석만 하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딱 잡아서 문제를 변형을 했어요. 만약에 7번을 먼저 풀어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앞에 문제랑 비교하면 사실은 문제가 쉬워 보일 거예요. 자, 갑니다. 6번. 얘가 지금처럼 그려졌다. 맞죠? 그리고 대각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들이 지금처럼 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림과 같이 직각 이등변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에서 각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하죠. 이게 좀 생소하죠? 이런 걸 교차점이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요 꼭지점들, 요거. 교차점이라고 하겠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을 출발해서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6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6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가 가죠. 이게 쉽자면 한참 쉬운 문제인데, 쉽다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조건이 좀 부족해 보여. 다시. 교차점을 몇 개를 지나냐면 6개를 지날 거야.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거야. 자,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종류별로 3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변하는 것과 위로 한 칸 변하는 것과 대각선으로 가는 건데, 이 느낌상 이게 왼쪽으로 오거나 밑으로 가거나 옆으로 사선으로 오면 안 되겠지. 맞죠?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니까 최단을 위배하죠. 근데 그거보다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6개의 교차점을 지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레벨 3인 거야, 사실. 그냥 최단거리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지극히 평범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6개의 교차점을 지나는. 그걸 생각해줘. 만약에 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 빠른 길일 수는 있긴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이 교차점 몇 개 지나는 거야? 하나, 둘. 그러니까 출발점을 교차점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인데, 얘가 교차점을 다시 6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지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 문제에 나오기에는 조금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둘. 이건 지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조건에 부합하면서 최단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얘들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얘들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 그럼 다시 봐. 교차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가능하죠? 그지? 이게 교차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걸 뭘로 설정할 거냐를 봤어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게 기준이고, 위로 한 칸 가는 게 기준이고, 너로 한 칸 가는 게 기준이니까 셋 중에 중요한 게 있겠죠. 눈치를 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차점의 선택의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랑은 좀 균질하지. 90도 꺾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녀석의 한 번의 선택이 하나의 교차점을 생략하게 만들어주거든. 네, 맞죠? 그러니까 너랑 얘랑이 대등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독특한 놈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해야 되냐면, 그 케이스 분류하면서 답은 그냥 나와, 이거는. 너를 한 번 선택할 때와, 만약에 케이스 2, 너를 2번 선택할 때와 3번 선택할 때 어떤 길이 최단, 근데 이게 최단일 리는 없을 거라고. 게다가 이것도 봐요. 너를 2번 선택하면 6개의 교차점을 만들 수조차도 없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지금 봐. 얘를 3번 선택했다, 지금처럼. 하나, 둘, 3번 선택하면서 6개의 교차점으로 최단이 될 리도 없잖아. 이거 뭐 해설을 되게 길게 써놨더라고. 다 필요 없어. 결국은 뭘까요? 얘 한 번 선택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다시 봐. 너 한 번 선택하면 교차점을 가야 되니까 셋, 넷, 땅. 얘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얘를 한 번 선택하면 오른쪽 선택이 4번, 위쪽 선택이 2번으로 개수가 고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를 배치한다. 선생님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야.
그것들이 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되는지, 왼쪽으로 갈 수 있는지, 아래로 갈 수 있는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왼쪽, 그건 제약 조건에 따지라고 그랬지.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풀만한 문제가 돼버렸네, 이렇게 되면. 얘를 배치하는 수가 거기 EBS 오리진, 그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재밌다는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해설을 길게 써놨을까? 근데 되게 자세하게 써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해설지는. 그 뒤에 문제 봅시다. 선생님 또, 이 문제 좋아. 딱 봐도 좋아. 딱 봐도 좋아. 그죠? 기존 기출 문제도 살짝 참고하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1분 드릴게요. 시작. 리빌드. 시작. 아이디어가 똑같아, 사실. 근데 7번을 먼저 보지 않은 상태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분 드릴게요. 시작. 여기까지. 오늘 교차점 A, B. 잠깐만. 승진이 형 거 잠깐만. 교차점. 자, 문제 볼까요? 답이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 그냥 던져놓으면 잘 못 풀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설명을 들어갔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문제 조건 봐요. 4분원 모양으로 연결된. 근데 요 문장을 조금 더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거치지만 그냥 표현할게요. 4분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 각각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하는 4분원. 그러니까 합동인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나눠놨다고, 여기를. 맞죠? 그지? 그런 상태. 그래서 얘는 지금 칸을 다시 보면 여기 세 칸. 네, 오른쪽으로 이건 칸을 좀 늘렸죠, 선생님. 6칸.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쪽에 교차점을 지나는 이 대각선이 아니라 두 개의 선택은 곱하기 2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차에서 교차로 가는 게, 자 봐봐, 이런 선택과 이런 선택이 있는데 얘는 대등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한 거에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검토하면서 지나는 점을 또다시 지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근데 그게 최단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 쓴 거야. 원래 문제도 봐봐. 지나갔던 점을 다시 지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표현이 없어요. 그건 자명한 거야. 최단기를 찾아야 되니까. 맞죠? 그런 상태야. 근데 그런 얘기도 없죠. 아래로 가지 말아야 돼. 위로, 왼쪽으로 가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도 없는 거야. 그게 최소의 길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EBS 원문의 해설지를 쭉 읽어보면 되게 막 길게 썼는데 그냥 최단인 걸 확인하려고 쓴 거라서 그건 풀이엔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 꼭 복습할 때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다시 봐. 얘가 여기에서 너에게로 갈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칸을 하나 늘려놓고 그냥 7개의 교차점. 그러면 이거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7개의 교차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도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7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B지점까지 최단 길로 간다.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똑같은 문제니까. 봐. 너에게로 갈 때 결국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얘와 얘의 교차점의 개수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게 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너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 타입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올 거냐. 그럼 차례대로 이게 1개일 때 그리고 2개일 때 안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3개일 때 최단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결국엔 네가 한 번만으로 끝난다라는 걸 찾는 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얘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자명해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추론해야 된다고. 네가 기준이어야 돼. 그럼 네가 1개일 때는 어떻게 될 거야? 네가 2개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여기서 1번, 2번 이렇게 가게 되면 교차점을 지금 2개 선택하면서 어느 하나의 교차점을 생략한 거라고요. 맞죠? 2개만 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지금 이것과 이것은 사실 성질상 대등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쭉 내가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냥 일반화시켜도 얘의 성질이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교차점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교차점을 6개밖에 못 지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최단기를 선택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선택은 2가지가 안 될 거다. 그리고 왜 또 3개가 안 된다고? 3개가 그럼 또 줄어드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명한 거죠. 문제를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냐면 잘 봐, 이제. 얘의 선택의 수가 더 달라지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최단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이거 잘 들어요. 최단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지났던 점을 지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실패를 했어요. 너무 문제가 복잡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요거만 보존하는 거지, 교차점을 지나는 개수를 보존한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좀 복잡해서 거기까지 못 갔다고. 아무튼. 그래서 답이 좀 자명하더라. 그게 뭘까? 고민 중이에요. 또 그것도 만들어지면 또 가져올게요. 아무튼 여기 봐. 이게 이제 한 가지다. 됐죠?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쭉 다시 요런 선택이 가능하니까 교차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 한 가지, 얘가 둘, 셋, 넷, 다섯, 둘에 대한 배치는 같은 길이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의 길이들이 일치하니까. 맞지? 그럼 이쪽의 선택은 둘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그리고 2팩 한 다음에 여기 뭐 이해해야죠. 그죠? 왜? 네가 2가지라고 다른 걸로 봐야 되니까. 지워지니까 8, 7, 6인가요? 7, 6, 7에 42, 8이 16, 8, 4, 3, 3, 6이에요. 답은 3, 3,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번 한 7, 8문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딱 여기서 끊어냅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수업 들을 수 있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원래 이걸 책으로 딱 만들어서 뚝 던져놓으면 좋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를 지금 약간 계속 좀 이렇게 만드는 중이라서 솔직한 말로는 지금 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 바로 던져주기에는 조금 부담돼.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그냥 매주 지금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야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다듬고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교재를 오히려 책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선택을 한 거고요. 목표는 어쨌든 4주인데 아마 4주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제 2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변형하고 만드는 것들이 아마 또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연도의 변형 문제랑 또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6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주니까 매번 한 번 올 때마다 지금처럼 한 챕터 끝나면 7개의 챕터이기 때문에 하루 쉬어서 딱 4주가 맞아. 됐지? 그리고 전년도 선생님이 변형됐던 문제 2주에서 6주 계획이다. 라고 우선 잡도록 합시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한데 기본 4 플러스 2에서 6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간 과제는 지금 뭐 계속 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루에 30문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답 수요일 그리고 테스트를 보는 거 목요일 요거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바로 저기 테스트지 가져와서 20분에 시작하면 되죠. 맞죠? 오늘 70분 수업 맞지 우리? 맞니? 맞잖아. 20분에 시작해서 50분까지 테스트 보고 10분 휴식. 맞죠? 네. 20분에 시작합시다. 테스트지 가져올게요. 네. 쉬었다 갑시다. 하나, 둘.